마왕발록이 모습을 드러낸 이후 메이플월드는 서서히 어둠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숲은 빛을 잃고 점점 잠들어갔으며 깊은 지하 갱도에서는 사악한 악마들이 들끓기 시작했죠. 그러나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 법, 세상을 집어삼킨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나타난 한 슬픈 영웅이 있었습니다. 과거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끝없이 힘을 추구하는 모험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혹은 파괴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모여들었죠. 페리온의 검사 만지 역시 최강의 전사를 목표로 길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힘을 열망하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이유가 숨어 있었죠. 본래 만지에게는 천지를 포함해 총 3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차 어둠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날, 우애 좋던 형제들에게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어디선가 나타난 괴물이 그들을 덮쳤고, 만지는 필사적으로 싸워 끝내 괴물을 쓰러뜨렸지만 너무나 어렸던 두 동생의 목숨까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만지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그날 이후 온 대륙을 헤매며 힘을 갈구하기 시작했고, 오직 괴물 퇴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슬리피우드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대륙을 오염시키는 어두운 기운의 근원지를 추적하던 중 지하 던전에서 운명처럼 한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인물은 기사 트리스탄이었습니다.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알 수 없는 성스러운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범상치 않은 전사였죠. 그 역시 대륙을 위협하는 어두운 기운을 추적해 지하 던전 깊은 곳까지 내려온 인물이었습니다. 목적이 같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동행하게 되었죠. 신전 복도를 지나 끝에 다다랐을 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힘을 거의 회복한 듯한 마왕발록이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몸이 굳어질 법도 했지만 강인한 전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칼을 빼들었죠. 그러나 마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괴물의 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질수록 인간의 몸으로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강력한 공격의 여파로 쓰러진 만지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트리스탄이 가까스로 몸을 던져 공격을 막아섰고, 그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마왕발록에게 치명상을 입히긴 했지만 자신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동기어진하게 됩니다. 의식이 점차 멀어져 가던 마지막 순간에서도 글라디우스를 만지에게 쥐어주며 자신의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주길 부탁했죠. 무너져 내리는 신전 속에서 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영웅의 활약과 숭고한 희생 덕분에 대륙을 짓누르던 어둠은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비로소 잃어버렸던 평화를 점차 회복할 수 있었죠.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만지의 마음속 상심과 괴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구하지 못한 동생들과 눈앞에서 희생된 트리스탄의 부채감이 그를 끊임없이 옥죄었기 때문이죠. 긴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련했던 검이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슬리피우드의 수도승 크리슈라마였죠. 찾아온 목적은 검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닌 잃어버린 성스러운 힘을 다시 불어넣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트리스탄이 마왕 발록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당시 검에는 어둠의 힘이 스며들었고,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이 흐르며 글라디우스가 간직하고 있던 성스러운 힘이 거의 소멸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지는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탓에 트리스탄의 숭고한 의지를 이어나갈 자격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죠. 늙은 수도승은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찾아오라 말했죠. 만지는 크리슈라마의 제안과 낡은 글라디우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나 슬픔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면 목숨 바쳐 자신을 구했던 은인의 부탁마저 저버리게 된다는 걸 깨달았고, 오랜 도망을 끝내기로 다짐하죠. 그의 일환으로 과거를 직시하기 위해 옛 기억을 따라 전투를 벌였던 저주받은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다시 찾은 신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분명 마왕발록을 쓰러뜨렸음에도 신전 주변을 맴도는 어두운 기운은 그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죠. 이상함을 느끼며 신전을 둘러보던 그 순간 만지의 손에 쥐어있던 글라디우스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완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트리스탄과 함께 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운 환영을 지켜보던 만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죠. 완벽히 처단한 줄 알았던 마왕발록이 사실은 죽지 않고 깊은 지하 어딘가에 숨어 다시 부활할 날을 꿈꾸며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수도승,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당시의 환영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한 만지는 굳게 다짐합니다. 트리스탄의 숭고한 의지를 이어받아 어둠을 끊어낼 새로운 영웅을 직접 찾아내기로 말이죠. 만지는 마왕발록의 부활을 막아내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을 거두어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를 돕겠노라 찾아온 의외의 인물이 있었죠. 바로 대마법사 하인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고백들은 충격 그 자체였죠. 마왕발록을 이 세상에 불러낸 당사자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만지와 트리스탄이 발록을 제압했던 일은 물론 최근 저주받은 신전을 다시 방문했던 것까지 모든 과정을 똑똑히 파악하고 있었죠. 흑마법에 빠져 실수로 발록을 소환했던 하인즈는 소환 직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겁에 질려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록의 영향권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리 떨어진 엘리니아의 털을 잡고 신전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온 힘으로 막으며 완전히 물리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리스탄과 만지의 노력으로 어둠의 힘이 급격히 약해졌을 때는 잠시 안도하기도 했지만 최근 지하 깊은 곳에서 다시 발록의 기운을 감지한 하인즈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끝맺음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전말을 들은 만지는 모든 비극의 원흉이 눈앞의 마법사라는 사실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왕발록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해서는 하인즈의 힘이 절실했기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어쩔 수 없이 그와 손을 잡기로 하죠. 하인즈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흑마법을 사용해 이미 세상을 떠난 트리스탄의 영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발록의 힘을 억압할 봉인진을 완성해냈죠. 작업을 마치고 엘리니아로 돌아가 끊임없이 어두운 기운을 감시하며 발록의 힘이 거대해지는 시기를 감지했습니다. 한편 만지는 봉인된 신전 앞에 제자를 문지기로 세워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죠. 그리고 발록의 힘이 거대해진 시기에 맞서 악마를 다시 잠재워줄 새로운 영웅을 찾기 위해 여전히 페리온 정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이겨낸 전사 만지, 세상을 위해 끝없이 헌신한 기사 트리스탄,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대마법사 하인즈, 오늘날의 평화란 이름 끝에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무한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만지가 마왕발록을 무찌른 사건은 하인즈가 처음 발록을 소환했던 시기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첫 소환 당시 마왕발록은 과거의 누군가에게 이미 봉인된 상태였기에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힘을 회복해 나갔고 점차 강력해진 어두운 기운이 지상까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본래 생명력이 넘쳐나던 아름다운 땅 알테어는 어둠에 침식되어가며 점차 슬리피우드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잠자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 역시 이때 붙여졌습니다. 어두운 기운에 의해 거대한 줄기들이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마치 숲 전체가 깊고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인즈가 엘리니아의 털을 잡은 진짜 이유는 그곳이 마왕 발록의 기운을 가장 안전하고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슬리피우드의 동쪽에 엘리니아가 있다는 지리적 위치와 저주받은 신전의 위치를 따져보면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죠.
엘리니아를 떠받치는 거목의 줄기를 따라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다 보면 저주받은 신전과 정확히 일직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힘을 안전하게 감지하고 억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장소였죠. 또한 이런 게 가능한 인물은 오직 하인즈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라진다면 발록의 기운을 감지할 수도,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어둠을 막아낼 수도 없게 되어 힘을 되찾은 마왕 발록이 다시 강림할 위험만 극도로 높아질 뿐이었죠. 수많은 이들이 그의 과거 행적에 분노하면서도 끝내 처벌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인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위태로운 그곳에서 죄책감을 짊어진 채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인즈가 아무리 힘을 다해 억누르고 봉인한다 해도 한번 세상에 불러낸 마왕발록의 기운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금기를 일으킨 근원지에서는 쉴 새 없이 어두운 힘이 흘러나왔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주니어 발록이 종종 발견되곤 했죠. 심지어 그 속에서 태어난 몇몇 개체들은 신전을 빠져나와 엘리니아 주변을 배회하며 그들의 왕을 억압하는 존재 하인즈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니아와 오르비스를 오가는 비행선을 크림슨 발록들이 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트리스탄의 영혼으로 유지되고 있는 봉인은 단순히 마왕 발록의 악한 힘만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봉인이 펼쳐진 공간 전체에 작용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힘을 강제로 약화시키는 제약을 담고 있었죠. 게임 속에서 노말 마왕 발록의 레벨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들어서면 능력치가 크게 줄어들고 2차 스킬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전 전체에 걸린 강력한 봉인의 영향으로 모험가들마저 힘이 억제되었기 때문이죠. 만지 형제의 이야기는 어쩌면 고전 소설 속 일지매의 변천사에서 모티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소설 속 일지매에게 형제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지매라는 인물이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의 소설로 재창조된 과정을 떠올려보고 그 변천사를 각각의 인물에게 대입해보면 매력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죠. 역사상 최초로 일지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중국 명나라 소설 이각 박안경기 속 일지매는 우리가 잘 아는 의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훔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행동 자체는 비슷했으나 목적은 결코 정의감이나 백성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죠. 수사망이 좁혀오자 백성들에게 훔친 물건을 나눠주며 민심을 얻어 추적을 피하려는 자기보호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목적이 의롭지 않았다는 원작 속 초기 일지매의 특성은 첫째인 만지와 닮아 있었죠. 만지 역시 소중한 이들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복수심과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으로 괴물들을 추살했을 뿐 처음부터 세계를 구하겠다는 정의로운 목적으로 칼을 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인 천지 역시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행보를 보였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이나 행실이 결코 선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이는 원작 소설 속 일지매가 보여준 결과는 선이었으나 동기는 불순했던 이중적인 면모와 같습니다. 반면 막내인 일지는 세상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는 현대에 들어와 악을 응징하고 약자를 구하는 의적으로 완전히 재해석된 현대판 일지매의 이미지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자기보호적 도적에서 시작해 시대를 거치며 참된 영웅으로 변화해 간 일지매 소설의 서사적 변화 과정을 세 형제에게 단계적으로 대입해보면 만지 형제의 설정이 일지매 이야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만지 형제들의 이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죠. 첫째 만지, 둘째 천지, 막내 일지. 이러한 수량 단위의 규칙성을 따라가다 보면 두 형제가 더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셋째인 백지와 넷째인 십지죠. 더욱 재밌는 점은 이 이름 속 영의 개수가 이들의 나이에 대한 복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지가 수십 년 전 젊었던 시절이자 육체적 전성기인 30대에 마왕발록을 봉인했다고 가정해본다면
그의 현재 나이는 40대 중후반에 들어섰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지의 숫자에 들어가는 0의 개수가 4개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 규칙을 천지와 일지에게 그대로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0이 3개인 천지는 30대, 0이 없는 막내 일지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형제간에 이토록 가파른 나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만지와 천지만이 피를 나눈 친형제이고 아래의 동생들은 거두어들인 의형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십 년에 걸쳐 대륙 전체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기운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수많은 전쟁고아를 만들었습니다. 셋째와 넷째 역시 그렇게 부모를 잃고 만지에게 거두어진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이 불운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연히 마주친 크림슨 발록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만지는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더욱 강력한 힘을 갈망하며 괴수들을 추살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반면 막내 일지는 만지가 마왕발록을 제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세상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 그의 무용담에 동경을 품은 어린아이가 직접 만지를 찾아왔고 그 아이를 기꺼이 품어주며 마지막 의형제로 맺어졌던 것이죠. 마왕발록의 스토리는 현재까지 총 3차례의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그 중에서도 빅뱅 이전 가장 초창기의 원본 설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메이플 클래식 월드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의문의 인물이 아주 찰나의 순간 등장했습니다. 옷차림과 분위기가 하인즈와 흡사해 마법사 계열의 인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정체나 세부 서사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월드 역시 빅뱅 이전 시점을 기반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공식적인 추가 설정이 공개됨에 따라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도 여러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공개된 사진 한 장을 바탕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보자면 영상 속 인물은 젊은 시절의 하인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하인즈는 이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오랜 수명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장 지금의 만지와 하인즈를 비교해보아도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꽤나 커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백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외형이나 연배가 만지와 비슷한 연령대로 느껴지죠. 따라서 하인즈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는 발록의 재단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수상남일지도 모릅니다. 만지와 비슷한 연배에 똑같은 백발을 한 그는 과거 마왕발록을 이 세상에 불러낸 진짜 장본인이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이곳 지하 신전에 감금되어 있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자세한 진실은 향후 클래식 월드가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에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